이쁘고 건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한 채널 마음치료 마인드 힐링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듬뿍 나눠드립니다. 마인드 힐링 채널에서 읽어드리는 오늘의 주제는 톨스토이의 아름다운 인생 중에서 연애와 결혼 부분입니다. 류보치카는 무엇인지 모를 나무의 열매를 따는 신용을 하는 동안에 무심코 커다란 배추벌레가 붙어있는 나뭇잎 하나를 땄다. 그녀는 정말로 무서운 듯이 그것을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두 손을 치켜들면서 뒤로 물러섰다. 그 모양은 마치 그 속에서 무엇인가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하여 겁을 내고 있는 것과 같았다. 유인은 중단되었다. 우리는 모두 한 곳에 머리를 모으고 땅에 웅크리고 앉아 그 신기한 벌레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카첸카의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았다. 카첸카는 벌레가 기어가는 방향에 나뭇잎을 깔고 나뭇잎과 함께 벌레를 치켜들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여자는 옷깃이 벌어져 옷이 흘러내리면 그것을 원래의 위치로 고치기 위하여 어깨를 치켜 올리는 버릇이 있다. 미미는 항상 이러한 동작을 싫어하여 그것은 하녀들이 하는 짓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다. 벌레 위로 몸을 구부리면서 카첸카는 그와 똑같은 동작을 했다. 마침 그때 바람이 불어와 흰 목에 감은 조그마한 어깨거리를 치켜 올렸다. 그 동작을 했을 때 그녀의 어깨는 내 입술에서 손가락 둘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됐다. 나는 이미 벌레를 보지 않고 카첸카의 어깨를 응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녀의 어깨에 입 맞추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으나 목덜미에서 귀 밑에 걸쳐 새빨갛게 된 것이 훤히 드러나 보였다. 보로자는 머리도 들지 않은 채 경멸하듯이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다정하기도 하군. 내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카첸카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훨씬 이전부터 그 맑고 속눈썹이 고운 얼굴에 익숙해졌고 언제나 좋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그녀가 더욱 좋아졌다. 우리가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에 의해서 출발을 내일로 연기했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커다란 기쁨이었다. 우리는 마차와 함께 귀갓길에 올랐다. 보르자와 나는 서로 승마술과 용기를 시샘하면서 마차 곁을 거드럭거리며 말을 달렸다. 나의 그림자는 전보다도 길게 비쳤다. 그것으로 판단했을 때 나는 상당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기수다운 몸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되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뽐내는 감정은 이내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하나의 꿈이 되고 말았다. 나는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매혹시켜버릴 심산으로 일부러 말을 좀 늦춘 다음 채찍과 말의 도움을 받아 아주 자연스럽고 우미한 몸매로 카첸카가 타고 있는 마차의 옆을 화살처럼 달려나가리라고 마음먹었다. 다만 잠자코 달려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외치면서 달릴 것인가 어느 편이 좋을지 망설였다. 그런데 밉살스러운 말은 마차를 끄는 말과 머리를 나란히 한순간 나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멈춰버렸기 때문에 나는 안장에서 말 목덜미로 엎어져 자칫 잘못했더라면 땅바닥에 팽개쳐질 뻔했다. 모질고 사나운 풍설은 열차의 바퀴 사이와 정거장의 구석구석으로부터 기둥 둘레까지 휘몰아치며 울부짖었다. 열차, 기둥, 사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한쪽에서 불어오는 눈바람으로 시시각각으로 깊게 덮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바람은 이따금 잠잠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야말로 마주 설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기세로 불어닥쳤다. 그러나 그러한 사이에도 사람들은 즐거운 듯 대화를 나누면서 정거장 널판지를 삐걱삐걱 밟으며 쉴 새 없이 커다란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구부정한 그림자가 그녀의 발밑에 미끄러지듯이 지나갔다. 그 순간 새망치 소리가 들려왔다. 전보를 주게나! 성난 듯한 목소리가 저쪽 폭풍 후의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어서 이쪽으로 28호요! 연거푸 여러 소리가 울려왔으며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담배를 입에 문 두 신사가 그녀의 곁을 지나갔다. 안나는 심호흡을 내쉬었다. 그리고 기둥을 잡고 열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머프 속에서 손을 꺼낼 찰나 군인 외투를 입은 한 사나이가 그녀의 바로 곁에서 흔들거리는 램프의 불빛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안나는 그쪽을 무심결에 돌아보았다. 그 순간 안나는 오론스키의 얼굴을 발견했다. 그의 모자 차양에 손을 대고 그녀의 앞에서 허리를 약간 굽히면서 도와드릴 일이 없느냐고 물었다. 안나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눈을 깜빡이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그림자 속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과 눈의 표정을 살폈다. 아니, 그녀는 살핀 것으로 생각했다. 그것은 또다시 그토록 강렬하게 그녀에게 작용했던 점잖은 황혼의 표정이기도 했다. 요즘 며칠 동안 한 번만이 아니라 자신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답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와 만나고 보니 그 해오의 첫 순간에 갑자기 그녀를 사로잡는 것은 기쁨에 넘친 자랑스러운 감정이었다. 안나는 그가 어떻게 이런 곳에 와 있는가를 물을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마치 그가 그녀를 향하여 그 이유는 오직 그녀가 있는 곳에 있고 싶었기 때문에 온 곳이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이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던 까닭이다. 저는 당신께서 타고 계셨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왜 돌아가시는 거죠? 안나는 기둥을 잡으려고 했던 손을 내리면서 말했다. 감출 수 없는 기쁨과 순식간에 되살아난 생기가 그녀의 얼굴에 감돌고 있었다. 왜 돌아가느냐고요? 그는 그녀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되물었다. 제가 당신이 있는 곳에 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마침 이때 바람은 장애물을 모조리 정복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열차의 지붕으로부터 눈을 날려보내고 양철 조각을 날려버렸다. 앞쪽에서는 기관차의 굵은 기적 소리가 우는 것처럼 음울한 음조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모진 풍설은 그녀의 눈에 비장함을 더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는 안나가 마음속으로 바라면서도 이성으로서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실을 말한 것이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표정에서 그녀의 마음을 간파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만약 기분이 상하셨다면 용서하세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정중하고 공손한 어조로 말했지만 그녀가 한참 동안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고 끈기 있는 태도로 말했다. 그건 당신의 말씀은 옳지 못해요. 제발 부탁입니다. 만약 당신께서 사리를 판단하실 줄 아는 분이시라면 지금 그 말씀은 잊어주세요. 저도 잊어버릴 테니까요. 안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대의 말씀, 그대의 동작은 한 말씀이라도 어느 하나라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안나는 그가 뚫어지도록 응시하고 있는 자기 얼굴에 엄숙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그리고 차가운 기둥에 매달리다시피 하여 층계에 한 발을 올려놓으며 재빨리 차 입구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좁다란 입구에서 그녀는 방금 일어났던 일을 자기의 머릿속에서 되새기면서 멈춰섰다. 안나는 자기가 한 말, 그리고 그가 한 말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에 의해서 이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의 대화가 두 사람의 사이를 무서우리만큼 가까이 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결혼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극복하기 어려운 연애의 압박 하에서 육체적으로 결합된다.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 남편은 그녀를 위하여 아이의 성장이나 수유를 방해하게 될 모든 것을 피하고 일체의 육체적 유혹을 물리치고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은 하지 말고 남매와 같이 생활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먼저 타락한 남편이 그 방탕한 태도를 아내에게 옮겨 같은 색정을 그녀에게 감염시켜 그녀로 하여금 동시에 연인이며 피로에 지친 어머니이며 병들고 초조한 히스테릭한 인간으로서의 부담을 짊어지게 한다. 그리하여 남편은 연인으로서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어머니로서의 그녀를 무시하고 자신이 야기시킨 그녀의 불안과 히스테리에 대해서는 그녀를 증오한다. 나는 현대의 모든 가정의 대부분 잠재되어 있는 모든 고통에 대한 열쇠는 이 사실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또 남편과 아내가 남매처럼 생활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상상한다. 아내는 조용히 아이를 임신하여 어떠한 것에도 방해됨이 없이 양육하고 동시에 도덕적으로 키우며 다만 자유로운 기간만 그들 부부는 새로이 몇 주간씩 계속되는 연애 상태로 돌아가고 다시 또 평정함을 되찾는다. 나는 연애를 만약에 안전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관차를 폭발시키는 증기의 충일과 같은 것으로 상상한다. 안전피는 다만 이 강력한 충일의 경우에는 열리지만 평소에는 닫혀있다. 힘껏 닫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의식하여 가능한 한 단단하게 그것을 닫고 그 위에 쉽게 그것이 열리지 않도록 무거운 것으로 눌러놓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사실 이런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을 이해한다. 즉 사람은 모두 결혼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설령 결혼한다 하더라도 아내와는 남매처럼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증기는 집적되면 판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성교를 정당한 향락으로 보는 경우에 해야지 스스로 그것을 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당한 경우란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지 못할 때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제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러한 질문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해결이 어려운 것처럼 생각될 것인가?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타인을 위하여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신에 의해서 해결할 경우에는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될 것인가? 타인을 위해서는 다만 일정한 정도를 알고 있을 뿐이다. 노인이 창녀와 성교에 탐닉한다는 것은 무섭고 불결한 일이다. 젊은이가 창녀와 성교에 탐닉한다면 불결한 정도가 적다. 노인이 아내와 육체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약간 불결한 일이다. 그러나 젊은이가 창녀와 노는 것보다는 낫다. 젊은이가 아내와 성적 교섭을 가진다. 이것은 불결한 정도는 적지만 불결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정도가 타인을 위해서는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특히 청정무구한 어린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또 다른 정도가 있다.
청정무구한 청춘 남녀에게는 각각 자신의 순결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식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소원과 어떠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잃게 되는 데 대한 비애와 수치가 있다. 그 후에 있어서도 언제나 그것은 나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항상 똑똑히 말하는 양심의 소리가 있다. 이것은 모두가 의식과 이해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세간에서는 사랑을 향락하는 것을 대단히 좋은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것은 마치 안전핀을 열고 안의 증기를 발산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신의 뜻에 의한다면 좋은 것은 오직 청정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신의 능력에 응하여 신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 즉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존재인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고 그녀를 도와 진리를 획득하게 하고 그녀를 스스로 향락의 도구로서 그 섭취의 능력을 흐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즉 증기로서 일하도록 증기가 안전핀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인류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엄격하게 성적 결합을 가지지 않도록 애쓴다고 하더라도 안전판이 필요한 기간은 그것이 열릴 것인즉 아이가 태어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첫째,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할 것인가? 성적 결합을 지지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인종의 지속에 관하여 배려하고 있을까? 우리가 배려하는 것은 자신의 향락에 관한 일일 뿐이다.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류는 멸망할 것인가? 동물적 인간은 멸망하리라.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태고의 동물은 퇴화했다. 인간적 동물도 반드시 퇴화할 것이다. 멸망하는 자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라. 나는 이 두 다리의 동물 고대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각별히 애석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청정한 생명, 사랑할 수 있는 생물의 사랑만 멸망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것은 설사 인류가 사랑을 위하여 유욕의 향락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절멸에 이른다 할지라도 단순히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한대로 증대하여 마침내는 이 사랑을 감득한 모든 생물은 인류의 지속이 그들에게 있어서 불필요하게 생각되기에 이를 것이다. 육체적 사랑은 다만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생물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만 필요하며 존재의 의의도 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늘 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여 더 행복합니다.